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원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소리 어때요? 마이크 소리? 오늘은 짧게 갑시다. 오늘은 내가 길게 가려면 표는 못 되는 것 같아요.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요. 예, 우리 중계방은 하나로 좀 통일합시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봉화를 내려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새정치연합에서 그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을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는 기대로 혹시 뭐 김상곤 교육감이랑 조국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으면 내가 봉화마을을 내려가겠다. 네, 그런 욕심을 품은 게 화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욕심이, 욕심. 그러니까 기대하면 안 되는데 미련이죠. 예. 혹시나 하는 그 미련이 욕심이었고 그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르는 것 같아요. 병원 못 갔어요. 내가 지금 방송 못 한다고 그러고 병원 가려고 했는데 시청자들이 오늘 망치부인 방송해야 된다고 막 채팅창에 쓰는 걸 보면서 그래, 오늘 방송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지금 방송을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은 못 갔고요. 냉정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예,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새정치연합은 제가 볼 때 회생 불가능인 것 같아요. 예, 그 새정치연합은 제가 짧게 하고 방송 접을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주장했던 새정치연합 개혁안은 현재 새정치연합이 너무나 늙은 정당이고
그리고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전혀 희망과 대안이 되지 못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내년에 거의 투표를 안 할 생각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그 새정치연합에서 65세 이상의 모든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4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불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경상도로 가서 출마를 하고 그리고 부패 비리 전력자는 공천을 주지 말고 그리고 모바일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공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수 국민이 공천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러저러한 그 공천 개혁안을 제시를 했어요. 지금 호남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내용은 호남 지역에서 민심이 동요하고 있고 민심이 새정치연합에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새정치연합 안에 있는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들 그들 때문이다.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인 거지. 그게 무슨 친노 패권주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호남의 분노는 호남에서 배지 단 의원들 때문이고 호남에서 지금 배지 달고 자리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원들, 지방단체장들, 국회의원들 때문이지. 그게 새정년 안에 무슨 그 친노 패권주의 그리고 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특검 뭐 이런 그거 다 개소리다. 결국은 호남의 민심을 팔아서 지 자리를 유지하려는 그런 양아치 같은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지금의 호남의 민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드렸어요. 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조국 교수가 조국 교수가 제가 했던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개혁안을 제시했고 그러면서 이 손석희 선생의 뉴스에 나와서 그 당혁신위원장을 맡으라면 맡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새정연안의 의원 다수가 반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국 교수를 찬성한 의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국 교수를 찬성한 의원이 박영선 의원 말고 조국 교수가 그 당혁신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고 발표한 의원이 없는 걸로 알아요. 예. 아니다. 진성준? 박영선, 진성준 정도가 조국이라는 사람이 당혁신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나머지 128명의 의원들 중에는 조국이 당혁신위원장을 맡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 예, 그 이유가 뭐 조국 교수가 당혁신위원장을 맡으면 자기들을 잘라낼 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을 잘라낼까봐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한마디로 혁신 대상이잖아. 65세 이상이거나 4선 이상이거나 지금 뭐 이종걸 원내대표가 조국 교수를 반대한다는데 명분은 비주류가 반발을 하니 당 화합을 위해서 조국 교수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게 명분인 듯한데 혹시 정말로 이 조국 교수가 반대했다면 그건 본인도 4선 의원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본인도 4선 이상 의원이라서 그 정리 대상이라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김한길, 조경태,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예. 비주류를 핑계로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제가 비주류 인터뷰를 하나 들었는데요. 목소리 변조하고 자기가 어느 의원인지 의원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조국 교수를 반대하고 있어요. 물론 실명으로 조국을 반대한 거는 뭐 김한길, 안철수, 뭐 조경태, 박지원 수준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뭐 소위 비주류라는 의원들 중에 대놓고 조국을 반대한다고 얘기도 못하는데, 그런 말도 못하는 비주류가 동의를 못하니 조국으로는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김상곤 그 전 교육감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다시 제안을 한 거야. 그랬더니만 문재인 측근들은 그 김상곤을 이종걸이 추천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고 있고, 또 김상곤이 진보 쪽 사람이라서 김한조박은 김상곤이 진보 쪽에서 옛날에 지지받고 경기도 교육감 된 사람이라 못 믿겠다. 그래서 김상곤도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김상곤 교육감도 지금 양쪽에서 다 반대하니까 문재인 측근은 이종걸이 추천했으니 못 믿겠다. 그리고 김한조박 쪽에서는 김상곤이 그 진보 쪽이었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당 혁신위원장도 못 세우고 있어. 내가 볼 때는요, 이미 때를 놓쳤다고 봐요. 예. 2주 초에 그 안철수한테 그 혁신위원장 제안하지 않고 그냥 문재인이 조국 교수로 밀어붙였어야 됐어. 조국이 자기가 혁신위원장을 전권을 주면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이 안철수 찾아다니면서 똥 싸지 말고 그냥 조국으로 밀어붙였다라면 어쩌면 분위기가 확 살아났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김한조박의 반발을 무마해야 된다고 안철수를 타협안으로 제시하는 바람에 이미 때를 놓친 것 같아요. 예, 이미 때를 놓쳤다고 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김상곤이 당혁신위원장을 맡는다 그래서 그게 해피엔딩이 안 돼. 그 해피엔딩이 안 될 것 같고요. 김상곤 전 교육감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걸로 알아요. 김상곤 교육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도 나이가 많다, 나는 출마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 내가 새정치연합을 한번 개혁해보겠다 라고 선언하면서 조국 교수랑 공동위원장을 맡아본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 조국이랑 김상곤이 우리는 불출마하겠다, 우리는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마음 없다, 대신 우리가 새정치연합을 한번 완전히 갈아엎어 보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둘이서 공동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준다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조국 교수도 이미 발을 뺐고 김상곤 교육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혁신위원장을 맡을 그럴 사람도 아니고,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미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 예. 새정치연합의 130명 의원들도 그 혁신을 하려는 의지가 없고, 예.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려는 의지가 없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과 문재인 측근들, 그리고 당 내에 있는 무슨 486 옛날 재야 출신들 전부 다 능력이 없어. 현재로는 당을 혁신하려는 어떤 의지와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분명히 봐야 된다고 봐요. 뭐냐? 지금 여러분들 새정치연합에 당원 가입하시는데요, 당원 가입을 하는 것이 나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 당원 가입해봤자 여러분이 과연 내년에 공천권을 얼마나 행사하실 수 있을까? 내년에 어차피 지금의 이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체제로 그 대의원들에게 더 가산점을 줄 것이고, 평당원으로 당비 내는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똑같이 한 표씩 줄 것 같지도 않아요. 결국은 그 지금의 현역 의원들의 대의원들과 새로 가입하는 당원들의 새싸움, 그 공천권을 놓고 그 분열하는 총선 직전에 후보 결정하는 과정에서 쌈박질하는 그런 용도밖에 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냉정하게 봐야 된다. 김상곤 교육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조국 교수랑 같이라면 한번 당혁신위원장 맡아보겠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다 자르고 그 다음에 4선 이상 전부 다 적진으로 보내고 그리고 절반 이상을 물갈이 하겠다. 그게 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정말로 호남 지역은 완전 국민경선제로 당원들이 아닌 호남 국민들이 후보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수준의 당개혁을 하지 않는다라면 물론 호남뿐만이 아니야. 전국의 새정연 의원을 정말로 국민들에게 국민 다수에게 그 무슨 여론조사 말고 나는 여론조사 반대예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후보를 결정한다는 거 내가 왜 반대하느냐 하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가 어느 지역에서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하는 걸 봤는데 그 여론조사 회사들이 일회성 회사들이야. 선거 때 만들어졌다 없어지는 회사들이고 걔네들이 특정 후보한테 뇌물 받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줘. 내가 가서 하루 종일 봤는데 아침 내내 샘플링이 안 됐어. 오후 3시까지 안 됐어. 근데 오후에 3시간 만에 다 채워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노무현 파는 후보가 됐어. 당선됐고. 나는 그런 식의 여론조사는 난 의미 없다고 봐요. 여론조사 회사 2개를 선정해가지고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여론을 조사하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24시간 가서 감시하는 게 아니야. 1시간에 한 번씩 와서 씩 둘러보라는 거야. 그게 무슨 감시야. 그러면서 점심때 밥 얻어 처먹고 그리고 특정 후보 지지해주는 그런 식의 여론조사는 나는 그 후보 단일화 방안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천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으로 오픈해서 그 실명으로 자기 전화번호 다 입력하고 그리고 그 공천에 후보 국민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참여했다라고 표시 뜨게 명단에 뜨게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수천 명이 그 지역의 후보를 뽑는데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라면 나는 의미 없다고 봐. 몇 명, 아니, 여론조사 회사에서 무작위로 전화해가지고 왜 이 정당의 후보를 뽑느냐고. 이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그걸 어떤 근거로 그걸 뽑느냔 말이야. 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데 참여하겠다라고 당비 내고 가입한 당원들이 정말로 몇 년씩 있다면 그 사람 모두에게 후보를 결정할 권한을 줘야지. 대의원 몇 명에게 주고 그 다음에 당을 사랑하지도 않고 당과 무관한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게 그게 무슨 국민경선이야. 나는 그래서요. 내가 볼 때 그런 수준의 내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언할게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견하건대 내년 총선 집니다. 처절하게 집니다. 100석도 못 얻어서 100석도 못 얻고 뭐 50석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당이 야당이란 이름 무소속까지 합쳐서 50석 정도 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완전히 새누리가 완전히 국회를 장악할 거라고 보고요. 그들이 다시는 민주주의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직접 정치할 수 정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헌법으로 개정할 거라고 보여요. 대선도 질 겁니다. 내년 총선 과반 이상 질 거고요. 그래서 그 3분의 2 이상 질 거고 그 3분의 2를 장악한 애들이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국내 실권이 없는 자리, 한마디로 외교, 그러니까 박근혜처럼 예쁜 옷 입혀갖고 인형놀이하는 그런 대통령 제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총리에게 모든 실권을 주는 내각제로 개헌할 거라고 전 생각해요. 총리에게 모든 실권을 주고 그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한마디로 지금의 새누리당이 이름을 바꾸든 어떠든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자민당처럼 그렇게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체제로 나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의미 없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보고요. 실권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새정연이 내년 총선 말아먹고 후년 대선 말아먹는데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130명, 지금 130명의 새정연 의원들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130적이다 라고 기억하세요. 예. 오늘 새정연의 최고위원회를 비롯해서 새정연 130명의 의원들이 내년 총선 말아먹고 후년 대선 말아먹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아먹은 130명의 주역들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이명박도 박근혜도 아닙니다. 지금의 새정연 의원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130명 의원들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마세요. 예. 어떤 기회도 주지 마세요. 그들에게 희망도 걸지 마세요. 내가 볼 때 130명 의원 중에서 한 명도 건질 의원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새정연을 통해서 뭔가 내년에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꿈을 버리세요. 그 꿈이 미련이에요. 그 미련 때문에, 새정연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그 미련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 새정연은 그냥 버려야 돼. 단 조건이 있어. 정말 조건이 있어요. 단 하나의 조건. 뭐냐? 내년에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는 조건으로 김상곤 교육감이랑 조국이 당혁신위원장을 맡고 현재 현역 의원 130명 중에서 정말 50% 이상을 물갈이하고 65세 이상 공천 안 주고, 그리고 4선 이상 다선 의원들 적진으로 출마시키거나 공천 주지 말고, 전략 공천은 반드시 초선 의원들에게만, 전략 공천은 이제까지 정말로 그 무슨 다선 의원들이 오래 자리 차지했던 그 자리, 그런 자리에 정말 새로 영입한 젊은 인재들에게만 전략 공천을 주고, 그리고 나는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공천 주면 안 된다고 봐.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특히 참여정부 말기에, 참여정부 2006년부터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공천 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가 망하는데 최전선에서 사고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나는 공천 주면 안 된다고 봐. 예. 그리고 이 호남 출신 의원들은 내가 볼 때 95% 개혁해야 된다고 봐요. 호남 의원들은 95% 바꿔야 돼. 내가 볼 때 한두 명 정도 이외에는 쓸 수 있는 의원이 없어. 안희정 얘기는 왜 하냐, 지금? 안희정이 내년에 국회의원 출마한대? 지금 안희정 얘기를 왜 하는 건데? 안희정이 내년에 국회의원 출마한대? 아니면 지사 때려치우고 지금 혁신위원장 온대? 안희정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고! 안희정이 지사 그만두고 혁신위원장 온대? 누구냐? 안희정 얘기한 거. 미친 것들 아니야? 총선이 뭔지도 모르지? 미안해. 미친 건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걸 몰랐어. 내년이 국회의원 총선거야. 선거에 대한 설명부터 하자면, 내년이 국회의원들을 전국적으로, 전국의 국회의원들을 새로 뽑는 거야. 그걸 총선이라 그래.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는데, 지금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인데, 새정치연합이 도저히 현재 의원들의 수준으로는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를 해서 표를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으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권이 전면 개혁을 해서, 지금 야당을 전면 개혁을 해서, 그래, 오화는 나왔다. 내가 오화는 나왔어. 너무 열이 나서 내가 오화는 나왔는데, 새정치연합이 전면 개혁을 해서, 아니, 야당이 모두 물갈이를 해서, 후보를 다 바꾸면 어쩌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내년에
그 국회의원 총선에서 내가 목표하는 건 이기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지금 수준으로는 내년에 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은 없어. 전혀 없어. 제로야. 다만 100석이라도 차지하면 그러니까 101석만 차지해도 내년에 개헌을 지들 멋대로 할 수 없으니까 개헌 저지선. 근데 사실 101석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2번으로 배지 달고 내년에 그 비리, 자신들의 비리를 덮어주겠다는 새누리당으로 넘어가서 표를 팔 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에 130석이라도 확보를 하면 개헌을 못해. 그래서 개헌을 저지할 130석 정도라도 얻으려면 현재 13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을 갈아치우고 정말 65세 이상 다 그만두고 사선 이상은 경상도로 가고 그리고 완전히 30, 40대로 젊은 의원들로 해서 국회를 개혁하겠다라는 개혁안을 내세우면 어쩌면 130석을 확보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미련을 떠는 중이야 내가. 전혀 불가능한 꿈인데 내가 이번 주말 한번 마지막으로 미련스러운 꿈을 한번 꿔보는 거야. 김상곤 교육감이 과거에 진보 세력이 밀어서 교육감이 된 사람이니 김상곤 교육감이 당혁신위원장을 맡으면 진보 세력들이 혹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옛날에 민노당을 지지하고 정의당을 지지하고 진보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그래 김상곤이라면 혹시 이 새로운 정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보정당 지지자들 10%가 완전히 들어오고 그리고 조국 교수가 정말 칼을 쥐고 김상곤 조국이 우리는 불출마할 거다. 우리의 밥그릇을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 모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말 칼춤을 춰준다라면 추겠다라고 결심한다면 어쩌면 그렇다라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예. 조국 교수가 얘기한 혁신안만 받아들여져도 내년에 개헌 저지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국 교수의 개혁안이 실패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내년에 50석 못합니다. 예. 저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제가 2012년에 한명숙,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 체제로는 과반수를 못 얻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그때 통진당을 지지한 젊은 세력들 그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젊은 남자가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통진당 지지 세력을 끌어올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 통진당 쪽에다가 그 야권 단일화를 보다 더 강력하게 카리스마 있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남자를 세웠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친노 소위 지금의 문재인 측근들 그들이 이끄는 사람들이 한명숙 문성근을 지지했고 호남 세력하고 짬짬이 먹고 박영선 박지원을 미룬 거 아니야. 그래서 2012년 과반수 안 됐어요. 내가 2012년에 이대로 가면 과반수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진다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됐죠? 한명숙이 당대표 되면 야권이 과반수 못한다. 투표율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말 안 믿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명숙 그걸 당대표로 밀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죠? 결론 어떻게 됐어요? 과반수 못했어요. 130석으로 끝났어. 내가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현재 지금 수도권에서 다 떨어질 거예요. 지금 수도권 분위기가 새정은이고 새누리고 투표 안 한다. 과반수 50% 이상이 투표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내 느낌은 내가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나 지금 진땀이 나면서도 지금 오한이 너무나 그런 거 해봤어? 뼈가 떨리고 있는데 몸에서 땀이 난다고. 그런 지경으로 살아봤어? 내년에 수도권 투표율 40%대 나올 거야. 그러면 서울 경기 일대에서는 전부 다 새누리가 된다는 얘기야. 전부 새누리. 경상도 당연히 새누리. 강원도 다 새누리.
호남은 무소속 몇 개 건질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왜 50석이 안 되냐 하면 내년에 서울 경기 지역의 유권자들이 50%가 투표를 안 할 거라고. 그런데 새누리는 50%, 35%가 반드시 투표해. 그래서 서울 경기가 전부 다 새누리로 넘어가. 경기도, 경상도하고 강원도도 새누리로가 다 판을 다 넘어가. 호남에서는 새정연이 아니라 무소속이 몇 개 될 거야. 당연히 충청도도 새누리야. 이제 이해가 되지? 투표를 안 해서 지는 거야. 지금의 새정연한테 누가 투표를 해주겠어? 이미 제주도 넘어간 거 몰라? 이미 제주도도 넘어갔어요. 지난 대선 때 넘어갔어. 12년 대선 때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돌아오는 그 총선에서 제주도도 새여치 새정연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제주도 새정연에 대한 분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주도도 넘어갔어요. 예. 지금 제주도 지사가 누구야? 원희룡이잖아. 제주도 지사가 원희룡이란 얘기가 제주도 민심이 더 이상 새정연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모르겠어? 지금요, 내가 그랬잖아. 나는 여론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라고. 국민의 여론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인데 서울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이 투표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새정연이라는 이름으로는 투표도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볼 때 이름도 바꿔야 돼. 새정연이란 이름에 투표 안 하겠대. 새정치란 말에 학을 띄어,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나는 지금 간판을 진보 세력을 데려다 바꿔야 된다고 봐. 전혀 새로운 얼굴로, 정말로 전혀 새로운 젊은 의원들로 바꿔야 돼. 내가 볼 때 내년에 총선에 정말 30대 국회의원이 20, 30명 나와야 돼. 30대한테 공천을 20, 30명 줘야 돼. 40명한테 정말 50% 정도 주고, 40대한테 50% 주고, 30대한테 30% 주고, 그리고 나머지 20대한테 10%, 그 다음에 나머지 연령대에 50세 이상한테 한 10%? 그렇게 주면 바뀔 수도 있어. 30, 40대 젊은 의원으로 바꾸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은 방법이 없어. 젊은 20대 애들 20, 30, 40대로 공천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볼 때 제1야당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예. 물론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지금 130명이 그러면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의원이 2, 3명도 안 되기 때문에 130명을 모두 반대를 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정말로 혁신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데 현재 새정치연합은 모든 국회의원이 반대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딱 하나라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국이랑 공동으로 당혁신위원장을 맡아.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다 자르고 4선 이상은 경상도로 공천 주고 비리 연루자들 지금 정치 자금을 받았다 이러면서 기소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공천 안 주고,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배지를 뗐거나 이랬던 사람들 공천 주지 말고, 선거법 위반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배지를 뗐던 사람들한테 아무도 공천 주지 않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전면적으로 혁신한 새로운 공천을 하겠다. 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 그 방법밖에 없어. 정의당, 진보당 출신들 전부 다 끌어들이고, 노회찬이나, 그 다음에 심상정이나, 그런 젊은, 그 진보정당을 상징하는 의원들 데려다 공천 주는 거야. 이정희 공천 주는 거야.
이상규 공천 주는 거야. 이정희, 그 다음에 이상규, 그 뭐 노회찬, 심상정 그런 4명의 젊은이들 끌어다가 걔네들한테 공천 주는 거야. 그러면 어쩌면 혁신민주연합당 뭐 이렇게 이름 바꾸고 혁신민주연합당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서 그렇게 젊은 진보정당 의원들 데려다가 그 공천 주고 전부 다 물갈이 한다면 어쩌면 가능해요. 지금 130명 의원들이 펄펄 뛰면서 반대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130명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300명 중에 170석이 새누리당이야. 300명 중에 170석이 새누리당이라고. 그러면 170개 지역구에 그런 젊은 의원들을 내보낸다는 거야. 170개 지역구는 아니지. 그러니까 244개 지역구 중에서 현재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지역구 말고 나머지 지역구 그리고 내가 뭐라 했어.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에서 4선 이상 경상도로 가. 그 자리 비지. 거기에 젊은 진보 의원들 꽂아. 그 다음에 각 분야 전문가들 민주노총에서 정말 노동만 어려서부터 노동했던 민주노총 데려다가 공천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서울 수도권을 완전히 물갈이 하는 거예요. 정세균 의원 같은 사람, 정세균, 박영선,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경상도로 가서 출마하는 거야. 정세균, 박영선, 추미애 이런 사람 경상도 가서 출마하고 거기에 그 빈자리에 김한길은 공천 주지 않을 거니까 그 자리. 그런데 비잖아. 불가능하지 않은 얘기라니까요. 예. 불가능하지 않은 지금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거기에 젊고 힘찬 우리 의원들을 내보내는 거야. 우리 후보들을. 그럼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니까? 지금 130명이 내가 잘리겠구나 그 생각하느라고 반대하는 거야. 능력이 인정된 사람들에겐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경상도로 가면 돼. 강원도나 경상도로 가서 출마하면 된다고. 새누리당 의석을 가진 대로 사선 의원들이 가는 거야.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구인 곳으로 야당의 사선 의원들이 가는 거예요. 해볼만 하다니까 그러면.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는 정말 젊은 피를 수혈해서 30, 40대로 깔아버리는 거야. 그걸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끝나. 130명 의원 중에서 조국을 반대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조사를 해야 돼요. 각 의원실에 전화해서 조국의 개혁안에 반대하느냐? 왜 반대하느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들 여러분이 조사하셔가지고 반대하는 의원들 명단 공개하고 반대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조국의 혁신위원장 하면 되는 거야. 뭐가 안 돼? 누가 반대해? 당내 비주류가 반대해? 어느 의원인데? 조경태? 조경태 신경 쓰지 마. 공천 안 줄 거니까. 김한길? 신경 쓰지 마. 걔네 공천 안 줄 거니까. 박지원? 신경 쓰지 마. 공천 안 줄 거니까. 김한 조반 말고 누가 반대했냐고. 방법은 있어요. 싸잡아서 얘기하지 말고요. 김동철이가 조국 반대했어? 그러면 그 자리도 하나 비었네. 김동철이가 반대했으면 그 자리도 비었고 또 누구야? 누가 반대했어? 반대한 의원들 그 자리 비었네. 김한길 자리 하나 비었고 조경태 자리도 하나 비었고 안철수 자리도 하나 비었고 박지원 자리도 하나 비었고 김동철 자리도 하나 비었고 황교안 자리도 하나 비었고 다 비었네. 이종걸이 내부 인사를 하자고 했다. 내가 볼 때 이종걸은 자기가 그 본인 의사라기보다 지금
문재인 측근들이 너무 대세로 가니까 비주류의 입장을 대변한답시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종걸 의원이 당내 인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이종걸 의원님, 당내 인사가 혁신할 수 있으면 당이 이 지경 됐습니까? 이종걸 의원님, 우리 계급장 떼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종걸 의원 원내대표 됐을 때 그 문재인 지지자들 다 반대를 해도 내가 이종걸을 한번 믿어보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내가 말씀드리는데요. 새정치연합 안에서 당내 인사들이 혁신할 수 있었으면 당이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돌아가면서 다 해봤잖아요. 박영선도 써보고 문재인까지 끌어다 놨는데 안 되잖아요. 당내 인사로 해보겠다는 거는 혁신하지 않겠다라는, 환자들끼리 병 고쳐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당내 인사로 혁신하겠다. 그건 혁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 안에 인물이 있다? 당 안에 무슨 인물이 있습니까? 바꾸세요. 지금 현재 130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이미 100% 인증이 됐는데 무슨 당 인사들 가지고 바꿔보겠다는 그게 명분입니까? 나 이종걸 의원한테 실망했어요. 정말로 이종걸 의원이 계속해서 조국의 혁신안을 반대한다면 나는 앞으로 날마다 김한조박 2라고 부를 거예요. 김한길, 안철수, 박지원, 조경태, 이종걸이라고 부르면서 민주주의를 망친 오적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16년 총선을 망친 오적으로 이종걸 의원을 명단에 넣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직 이종걸 의원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고민하다가 다른 길을 찾는 의원이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이종걸 의원님, 김상곤 조국 공동위원장으로 갑시다. 김상곤 교육감님, 불출마 선언하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영원히 역사에 남는 행보 한번 합시다. 지금 당신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되는 역사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철저히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날마다 반복할 겁니다. 4.19를 이야기하듯 5.18을 이야기하듯 2015년 누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회생의 기회를 망쳤는지 나는 40년 50년 죽는 그 순간까지 되돌아야 할 겁니다.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박지원, 그 뒤에 누가 당신들의 이름을 올릴 겁니까? 민주주의 오적 누가 될 겁니까? 결정하십시오. 이번 주말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을 기다려도 내나 헛짓거리 한다면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당원 모집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어차피 새정연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정희, 이상규, 노회찬, 심상정 그런 젊은 의원들 불러 모아서 새로운 당 한번 만들어 볼랍니다. 젊은 20, 30대 의원들 데리고 20, 30, 40대로 젊은 사람들 한 300명 내가 전국을 휘저으면서 한번 모아볼 생각입니다. 이번 주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새정치연합의 의원님들, 김한조박을 뺀 나머지 의원들 과거의 죄를 다 잊어줄 테니 이번 주말에 마지막 기회를 잡으십시오. 역사를 만드세요. 이번 주말에 당신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한다면 어쩌면 내년의 역사가 바뀝니다. 후년의 역사가 바뀌고 앞으로 30년 국민의 역사가 바뀝니다. 국민의 삶이 바뀌어요. 이번 주말 의견 표명들을 확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침묵하는 의원들은 결국 조국, 김상곤 혁신체제에 반대한 의원들이라고 저는 기록할 겁니다. 망치부인의 역사책에는 여러분 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망치 사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사관도 저는 의미가 없어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저는 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저의 시각으로 기록합니다. 나는 망치 사관을 가지고 사관 망치가 돼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록하는 현대사에 오늘 130명의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어떻게 기록될지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십시오. 제발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주세요. 제가 아까 누워있는데 마디마디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온몸에 오한이 드는데, 식은땀이 나면서 오한이 드는데 그 고통을 한번 당해봤어? 그게 고문당한 사람들이 그렇대. 땀은 나면서 뼈에서 오한 드는 거고 고문당한 후유증이 그렇대. 나는 고문도 안 당했는데 그런 고통이 느껴졌어. 그래서 정신 잠깐 잃었다가 일어났어. 근데 방송 못한다고 얘기를 하려다가 방송한 이유가 뭐냐? 이게 뭐라고? 동네 아줌마가 자기네 집안에서 떠드는 이 방송이 뭐라고? 이게 민주주의의 희망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채팅창을 보면서 내가 죽을 각오하고 방송 연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아까 느낀 그 고통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도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에서 오는 분노, 그게 몸을 망치고 세포 하나하나를 죽여가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그런 고통, 팔다리가 꼬이는 그런 고통, 그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절망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주말 당신들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당 혁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역사를 쓰세요. 어떤 역사를 쓰실 겁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기다립시다. 새정치연합의 130명 의원이 정말 국민들의 눈물을, 국민들의 이 탄식을, 국민들의 이 고통을 돌아보기를 기도합시다.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우리 방송 시청자들 중에는 불자도 있고 이슬람 신자도 있고 기독교 신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법으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지금은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폭탄이 있어서 그 탐욕스러운 정치인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무슨 유행하는 동영상처럼 쏴 죽일 수도 없고, 현재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혁신안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진심으로 앞으로 겪게 될 우리 민족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요즘에 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답니다. 도둑 촬영을 하면 이제까지 처벌이 됐는데요, 알몸을 찍은 게 아니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극심한 성범죄자들이 지금 무죄 판결을 속속들이 받고 있고, 성범죄자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겠다 그랬더니 성범죄자 의사들이 지금 특정 풀무원이라는 상품을 불매운동을 한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요, 군인 경찰이 노동운동하는 노동자에게 파업하는 여성 노동자를 데려다 강간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여성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윤간을 했어요. 성고문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박정희 전두환 때 나라가 그렇게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강간범이 강간이 확인돼도 6개월형도 안 살았어요.
6개월 살고 나와서 또 강간을 했어요. 그게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에요. 이승만 때 이승만 지지하는 서북청년단이 이승만을 비판하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총살을 하고 그랬어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이 그렇게 40년이 갔어요. 이번에 민주세력이 이렇게 무능하게 무너지면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은 바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박근혜가 온 힘을 다해서 박정희 시대 부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승만 시대 서북청년단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주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박정희 전두환 때 노동운동하고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문을 당했는지 그 시절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죄 없는 어부들이 하루아침에 붙들려가서 간첩이 돼서 고문당하고 죄 없는 지식인들이 고문당하다가 간첩이란 자백할 때까지 고문당해서 내장이 비집고 나오는 그 장이 삐집겨 나올 때까지 고문당한 다음에 발뒤꿈치가 완전히 다 살까지 벗겨져서 뼈다귀가 나올 때까지 고문당한 다음에 사형당하는 거. 그게 박정희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은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거에서 있어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 교수가 고사를 하고 김상곤 교육감 그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볼 때 김상곤 교육감 혼자서 안 됩니다.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이 불출마 선언하지 않으면 이 혁신안은 실패합니다.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네 말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래요. 제가 고집스럽게 내 의견만 주장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전혀 야당답지 않게 전혀 싸우지 않았던, 싸우는 게 아니라 의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 타협하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저 130명의 기회주의자들, 그들이 또 내년에 출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안입니까? 나는 조국 같은 사람한테 삼고 처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국 같은 지식인에게도 분노합니다. 답을 알고 방법을 알면서 왜 거절합니까? 조국 교수는 왜 거절합니까? 지식인이라면서 방법도 알면서 어떻게 혁신할지도 알면서 왜 거절합니까? 해야 될 사람이 거절하니까 언제나 양아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총칼을 휘두르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말아먹는데, 이럴 때 좀 나서주면 안 됩니까? 왜 거절합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다 같이 죽자 이런 겁니까? 뭐 그런 생각이면 뭐 다 같이 죽고요. 조국 교수님,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혁신안 정책적으로 밀어붙이세요. 김상곤 교육감님, 그렇게 삐대지 말고 대한민국의 큰 스승으로 남으세요. 불출마 선언하시고 혁신위원장 맡아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번 좀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김상곤 교육감을 내가 김근태 의원보다 더 존중해 드리리다. 불출마 선언하면서 당 혁신위원장 맡아주면 내가 김상곤 교육감을 앞으로
스승님이라고 부를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조국 교수님, 김상곤 저교육감님, 좀 도와주세요. 왜 안 해주는 건데요? 국민들이 내년부터 다 죽으면 그거 두 사람 때문이야. 김상곤 조국이 안 받아줘서 그래. 김상곤 혼자 받아서도 소용없어. 그러면 김상곤 늙었다고 저것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조국 교수님, 나와서 맡아주세요. 예? 좀 맡아주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는 방송을 너는 왜 보니? 시간이 덤벼?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면,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다 같이 간절하게 한번 기도 좀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제가 너무나 미련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노래는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기독교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튼 이유는 제가 죽을 각오를 했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 주말에 목표를 따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기 때문에 이 노래를 틀었습니다.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내가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받을 힘이 없어. 내가 더 이상은 전화를 받을 힘이 없어요. 요즘 이도 돌아가고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디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디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정말 죄송합니다. 만나보자. 제가 오늘은 더 이상 방송을 못하겠어요.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죄송합니다. 만나자. 오늘 의견 발표하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다음 주에 첫 방송할 때 그때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해서 방송을 접는 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실망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저는 이제 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어떤 일에도 실망하진 않을 겁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서 이제 나의 적은 새누리당이 이기도록 도와준 모든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가능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방송은 다음 주 화요일 낮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낮 2시까지 여러분 기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매니저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분들께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화요일날 2시에 살아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